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바늘로 알파벳 넣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건데요. 얘로 뭘 만들어 볼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저희 고양이 리조가 여기를 매트처럼 사용을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가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이 매트를 이렇게 접어서 한 이 정도 사이즈의 미니백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좀 연습을 하면서 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보려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매트의 사이즈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7호 코바늘, 3mm 사이즈 코바늘을 이용해서 24면사예요. 24면사로 사슬을 총 50개를 만들어서 50개의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짧은뜨기로만 계속 단을 쭉 올렸거든요. 단수는 총 24단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50개 짧은뜨기에 24단까지 올린 게 이 매트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살짝 재보면 물론 뜨는 분들마다 사이즈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완성했을 때는 가로가 약 42cm 정도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약 19cm 정도 그렇게 나오는 가로 세로 길이가 그렇게 나오는 매트가 완성이 됐고 이걸 이용해서 변형을 해서 가방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거는 코바늘보다는 돗바늘로 그냥 편하게 이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가 겉면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바로 반으로 접어서 이 가운데 부분은 사실 뭐 약간 옆으로 가든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알파벳이 넣어져 있지만 그냥 이 사이즈로 짧은뜨기만으로 떠서 이 사이즈 가방을 만들어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이니셜을 넣어서 꾸며 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한번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샘플로 알파벳 넣어봤던 그 매트가 있어서 이걸로 이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반을 접어서 적당히 이렇게 가운데쯤이면 좋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굳이 재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서 이 만나는 부분을 돗바늘로 그냥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색 실로 넉넉하게 끊어서 돗바늘로 일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돗바늘로 넉넉하게 실 끊어서 연결을 해줬고요. 끝에부터 쭉 이어서 떠줄 건데요. 일단 한쪽 면에 가장 끝에 코에 쭉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맞은편에서도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쭉 당겨주고요. 끝부분이니까 한번 더 넣어서 위에도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한 코 한 코 옆으로 그냥 이어주면 되는데요. 다시 원래 자리 쪽으로 넣어주고 반대편 맞은편에 한 단씩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그재그로 이어서 잘 당겨주면서 이렇게 짱짱하게 이어줄게요. 제가 날이 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촬영을 했더니 조금 부산스러운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요.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뭐 짧은뜨기나 빼뜨기로 이어주셔도 되거든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이렇게 쭉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해줬고요. 아랫부분도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니까 여긴 살짝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 컷씩 옆으로 이어서 감아서 돗바늘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 돗바늘보다는 코바늘로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돗바늘로 다 감싸줬거든요. 연결해줬으니까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바닥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 또 뒤에도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저는 이 가방을 바닥이 약간 길쭉한 타원형의 모양을 갖추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에 공간이 조금 알파벳 위치가 조금 남아 있어서 저는 이 마지막 글자 밑에 두 칸, 요 정도 여기까지를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쏙 집어넣고 이렇게 앞뒤로 높이를 맞춰주면, 자 이제 길쭉한 타원형의 그런 바닥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의 가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모양을 이렇게 약간 살려주면 바닥 부분이 길쭉한 타원형이나 혹은 약간 길쭉한 사각형의 모양이 되는데요. 이 끝부분 접어준 부분을 안쪽에서 살짝 연결을 해주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또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고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에 바닥이 될 만한 부분에 요만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닥이 더 넓고 폭이 더 넓어지겠죠. 폭이 더 깊어지고 대신 가로폭은 좀 줄고 가로폭은 좀 넓어지고 세로폭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이 부분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 이 정도 위아래로 약간 3단 정도씩만 연결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을 연결해 볼게요. 역시 돗바늘로 실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한쪽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었을 때요.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둘,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고 옆에서 이렇게 또 옆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코 옆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살짝만 확인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끝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 코. 둘, 그 옆에 코에 셋, 마지막 코로 해서 넷. 이 실 끝에 부분을 그냥 매듭만 짚고 연결을 끊어 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매듭 짚고 끊은 다음에 지금 안쪽에는 굉장히 지금 실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파벳 나왔던 실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없이 그냥 글자 넣지 않고 가방을 깔끔하게 만드셨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안쪽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쪽에 펠트지를 나중에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의 실도 그냥 이렇게 매듭만 지어주고요. 다시 한번 밖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 마지막 바닥 단으로 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가방의 형태가 됐는데요. 이 상태의 높이를 봤을 때 적당히 원하시면 그대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단만 좀 더 올려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올리고 그리고 나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한 단만 더 추가를 해볼 거거든요. 일단 뒤쪽에 어느 한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만약에 단 높이 더 안 올려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로만 한번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 이렇게 잡으셔서 빼고 사슬 하나 올려주고요. 방금 사슬 올렸던 여기서부터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꼬리실은 잡아서 같이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잘 보이는 단이잖아요. 그래서 간격 잘 신경 써주시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둘러주고 그리고 빼뜨기로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뒤에 연결해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끝부분이 살짝 보기가 안 좋아서 사실 한 단을 더 떠서 감춰주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한 여기에도 하나의 짧은뜨기를 떠주려고요. 이 가운데 정도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서 한 코를 더 만들어주고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죠. 여기 빼뜨기 한 부분 있고 사슬 올렸고 여기가 첫 코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역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빼뜨기를 뜨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빼뜨기 간격도 잘 신경 써주셔서 잘 보시고 마지막 단 마무리 해볼게요. 좀 빼뜨기 돌아오셨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 코인 부분이 뒤에가 살짝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 마지막 빼뜨기를 하고 그
마지막 전단에 연결해준 마지막 빼뜨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돗바늘로 마지막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끝에까지 빼뜨기를 다 해주셨으면 마지막은 실을 잘라주시고 돗바늘로 마무리 해볼게요. 돗바늘로 이렇게 연결해줬으면 마지막 빼뜨기 부분 이 옆에 한 코 넘어간 다음 코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간격 잘 맞춰서 다시 연결. 네, 이렇게 잘 연결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실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이 가방 안에 안감을 넣으려고 하는데 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펠트지를 좀 잘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펠트지를 이용해서 안에 넣어볼 건데요. 이렇게 가방을 납작하게 펴줬을 때 이 안쪽 부분 있잖아요. 이 안쪽의 가로 길이보다 한 0.5cm 정도 더 큰 그 가로 폭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세로는 여기 끝에서부터 살짝 안쪽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 살짝 안쪽, 여기 밑에서 살짝 안쪽 해서 그 길이를 재봐주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바닥 길이에 또 살짝 안쪽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에 절반 되는 부분.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cm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바닥도 안쪽에 약간 여분을 두고 안쪽 부분 여기가 6cm예요. 그래서 15cm 더하기 6cm의 반인 3cm. 그래서 총 18cm가 되겠죠. 그 정도 길이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의 펠트지를 2장을 만들어 줍니다. 2장이 아니고 이제 2배로 길이를 가로를 길게 하셔서 반으로 접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2개를 만들어서 위에 부분을 제외한 양쪽에 세 부분이 있죠. 나머지 세 면을 글루건으로 붙여줬어요. 펠트지가 글루건으로 잘 붙거든요. 그래도 촘촘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끝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서 테두리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바느질이 더 편하신 분들은 바느질로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감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가방 만들 때도 이 바닥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로로 긴 직사각형, 약간은 타원형, 끝에는 조금 돌아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밑에를 좀 접어주려고 하거든요. 이 바닥의 넓이는 접는 거에 따라서 이 끝부분을 더 깊이 접으면 바닥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직접 만들어 보셔서 그 깊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을 양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삼각형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길이가 3.5cm 정도 되는 길이로 지금 체크를 해뒀거든요. 만드시는 가방마다 사이즈가 좀 다를 테니까 그것만 재보시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길이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안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 잘라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둔 부분 잘 확인하셔서 역시 여기도 저는 3.5cm 정도 길이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잘라주시고 이 연결되는 이 안쪽 부분도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느질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양쪽에 마감을 한 상태로 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안쪽에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 안에 이렇게 안감을 들어가면 펠트지는 좀 더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가방의 모양이 더 잡혀서 완성도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펠트지 놓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약간 안쪽으로 해서 글루건으로 테두리에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니까 굉장히 빳빳해지고 모양이 잘 잡혀서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렇게 자석 단추를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안쪽에 지금 안감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 가운데를 찾았을 때 이 정도 되는 부분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운데를 잡았거든요. 가운데 중심을 잡으시고 그 안쪽 부분에 가위로 넣어서 살짝살짝 이렇게 잘라서 구멍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안쪽에서 넣어주고요. 이게 쓰다 보면 조금 약해지고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짱짱하게 안쪽으로 감아서 이거를 접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벤치 같은 걸 이용하셔서 탄탄하게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석 단추 붙여줬고요. 안쪽에는 안감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집에 단추나 장식 있으시면 가리는 부분으로 하나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는 셀리나 택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다 완성해 봤는데요. 자석 똑딱이 붙여줬고 안에 안감 이렇게 되었고요. 앞뒤로 앞에는 단추 그리고 뒤쪽에는 택을 붙여줘서 자석 뚝딱이 나오는 부분을 가려주는 용도로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빳빳하고 예쁜 그런 크로스백으로 저는 완성을 하려고 했는데 가방끈을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여기저기 만들어서 이용하는 크로스백 가죽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달아서 쓰던 거긴 한데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크로스백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같은 색 실로 만드시면 조금 두껍게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두께 한 4개, 5개 정도 짧은뜨기 나오는 그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길게 만드셔서 숄더백으로 혹은 크로스백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개성에 맞춰서 좀 더 다른 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날 것 같고요. 얘는 제가 지금 가죽끈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정장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캐주얼한 의상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양쪽에 다 어울릴 만한 그런 가방끈이 됐고요. 저도 시간 날 때 한번 같은 색 핑크색 실로 끈도 한번 만들어서 연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들어가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그렇게 특이한 무늬는 아니기 때문에 짧은뜨기로만 쭉 단을 올려서 어려운 방법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심플하게 만드셔도 좋고 나만의 이니셜 몇 개 군데군데 넣어서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예쁜 크로스백 숄더백 이용할 수 있는 가방 꼭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